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오늘이 올해 상반기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들어오기 직전에 봤는데 오늘이 상반기의 마지막 방송이더라고요. 제가 올해 들어와서 첫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을 약속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뭐 올해 첫 방송에서 제가 했던 방송을 다시 한번 쭉 보시면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제가 시장이 그때 전혀 뭐 반등 기색도 안 보이고 이럴 때 제가 빠지고 있을 때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될지 올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약속할게요. 올 연말에 마지막 방송에서 보시면은 올 연초 방송보다 지수가 1이 올라도 1이 올라는 시장으로 1이 더 올라서 끝나는 시장이 올해 될 테니까 지켜보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럴 것 같죠? 그래요. 올 상반기에 과연 제가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할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 상반기 이제 앞으로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죠? 예, 다음 주 토요일이 올 하반기의 첫째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 한 주가 지금 올 상반기가 남았는데 이번 한 주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아마 생길 겁니다. 근데 과연 그 시간에 여러분들을 생각이라는 걸 할지 아니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여기 있겠습니다. 이 소리는 뭐 주식시장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현 상황이 좋사오니 그냥 현 상황에 그냥 젖어 있겠습니다 할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고민을 해보세요.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일단 뭐 저는 제가 항상 힘 닿는 데까지 여러분들을 도와드린다는 거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전화를 주셔야 돼요. 전화번호 알고 계시죠?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그리고 저는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를 받고 있고요. 전화에서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상품 드리고 있죠? 어떤 분 되셨나요? 4532님, 0629님 되셨고요. 7800님 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반장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근심을 덜어드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좋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전화 통화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열심히 임원 바쳐서 한번 충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어떤 분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저도 올 상반기 마지막 방송 궁금한데요. 조금 있다가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받아봐야겠죠?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예, 저 마포에 사는 65세 장치현입니다. 박치환이요? 장치현. 장치환님 반갑습니다. 치환님. 예, 네네. 주식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짰습니다. 한 15년 됐고요. 15년? 그래도 오래되셨네. 예. 이 반장님 방송 항시 잘 보고 있고. 그러세요? 예. 저희 방송 열심히 잘 보고 있는데 저희 방송 재밌어요? 예,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좀 야단들 맞구만요. 저도 오늘 좀 야단 좀 맞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근데, 치아님, 저 진짜 이럴 때 섭섭해. 저 그렇게 야단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 워낙 되게 착해요. 내 말,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절대 나쁘다고 제가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요, 치아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있나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제가 오리온. 오리온이 매수가 얼마요? 13만 3천 원. 비중은요? 40%. 네. 그 다음 대환유화. 예. 17만 2천 원에 15%. 네. 강원랜드. 예. 2만 2천 원에 15%. 예. 그 마지막으로 이마트. 예. 10만 2천 원에 15%. 예. 네. 요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중에서 어이구 오리온이 제일 많으시네 일단은. 네네. 그래요. 이 중에서 이 반장한테 제일 궁금한 거는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하셨을까요? 강원랜드랑 이마트가 좀 찝찝합니다. 네. 강원랜드하고 이마트가 찝찝하세요? 네. 아, 왜 또 강원랜드하고 이마트가 찝찝할까? 그래, 한번 상태를 볼게요. 강원랜드하고 이마트. 네. 강원랜드, 이마트. 그래요. 뭐 지하를 계속 파고 들어가서. 그러죠. 지하를. 괴롭네요. 그래요. 일단은 강원랜드하고 이마트는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차트상으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강원랜드와 이마트가 지금 우리 취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를 파고 들어가는 모습으로 같아요. 보면 차트 네네. 모습으로 같아요. 근데 이 반장이 무슨 말을 하려고 왜 이 둘을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과연 그죠? 예. 일단은 저는 업황이 앞으로 처한 위치가 틀리다라고 봐요. 틀리다라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나 하면 먼저 강원랜드부터 한번 짚어보죠. 강원랜드 저는 뭐 강원랜드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항상 쭉 보면은 왜냐 우리나라 주식들 중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보면은 외국의 주식시장하고 좀 틀린 부분들이 보면 분명히 있어요.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를 이런 걸 얘기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쉽게 말하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악주들이라 그래요. 뭐 술이라든지 담배, 뭐 이런 카지노 관련된 그런 죄악주들의 그 반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사실상 그 코로나가 끝나면서 엔데믹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는 죄악주들의 그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약했어요. 이거는 미국 시장과 굉장히 다른 차별화되는 성격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처한 위치가 틀려요. 왜냐? 뭐 막말로 그렇잖아요. 뭐 요즘 안 그래도 저번 주에도 어느 뉴스나 여기서 나오던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대마 관련된 게 허용이 됐다며요. 그거 보셨어요, 기사? 네네. 네, 보셨죠? 그래서 뭐 이 대마 이 표시가 있는데 그런 음료수도 심지어 이런 마트라든지 편의점에서 판다는 혹시 기사도 들어보셨죠? 네네. 어유 깜짝 놀랐어요. 태국에서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잘못해서 태국 많이 관광 가는데 그런 거 갖고 들어왔다가 큰일 난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데하고 우리하고 약간의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는 건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왜냐?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주마다 틀리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대마초 같은 게 합법인 곳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마 사범으로 잡히는데 미국 가면 안 잡혀요. 그래서 뭐 저희 때만 해도 미국에 유학 간 애들이 많았는데 그런 애들이 자기 대마초 피고 들어왔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해요. 그럼 우리가 깜짝 놀라서 그 당시만 해도 어이구 대마초 큰일 날 때인데 전혀 야 미국은 괜찮니? 그럼 미국은 합법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많이 놀란 적이 젊었을 때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로 뭐 그런 죄악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있어서 오늘 우리나라보다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굉장히 좀 더 봐주는 범위가 크죠. 허용해주는 범위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있어서도 분명히 그런 거에 대한 차이는 납니다. 우리와 미국의 죄악주가 똑같이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죄악주들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카지노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강원랜드인데요. 강원랜드도 보시면 알겠지만 강원랜드의 주가 흐름상 진짜 지하실을 파고든다고 보여. 근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거 지금 제가 주봉으로 보여드리는데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저가까지 가 있습니다. 가장 저가까지 가 있어요. 그런데 강원랜드에 있어서 가장 나쁜 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뭐 폐광기금이라든지 이런 거 아시죠, 선생님? 그죠? 네네. 네. 국내 유일의 카지노예요. 국내 유일의 카지노인데 보면은 폐광기금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쉽게 말하면 그런 명목으로 뭐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흔히 우리가 뜯어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네. 많이 내야 돼요. 그죠? 근데 거기서 그렇게 많이 뜯어갈 수 있는 건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건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시장 상인들한테 뭐 보호비 명목으로 가져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장사가 하나도 안 되는데 보호비 명목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막 사장님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장사가 돼야지 보호비도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한테 폐광기금이라는 여러 가지 기금들을 뭐 지금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걷어가는 게 지금 제가 왜 주봉을 보여드리냐면은 거의 10년이 강원랜드가 생긴 지가 한 10년이 됐어요. 상장된 지가. 10년 동안에
지금 이제 더 이상은 뜯어간다는 표현은 그런데 가져갈 수 있는 표현. 왜냐면 여기는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유일하게 허가해준 카지노, 국내 내국인 카지노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장사가 되는 곳입니다. 장사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 맥시멈에 저는 찼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제가 말하려는 의도가 뭔지 아시겠어요? 치아님? 쉽게 말하면 강원랜드는 최악의 나쁜 게 뭐냐면 코로나도 나쁘죠. 나쁘긴 나쁘죠. 뭐 못 가게 하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강원랜드를 짓누르고 있는 거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가져가는 뭐 폐광기금이라든지 무슨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져가는 거예요. 매출에서 기본적으로 얼마를 가져가는 거. 근데 지금 요즘 강원랜드에 대한 기사들 잘 보시면 혹시 그런 뉘앙스를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강원랜드한테 가져갈 수 있는 한계치에 전 도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강원랜드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가 1억 번다고 칠게요. 1억 버는데 뭐 한 6천, 7천만 원을 가져가. 그럼 강원랜드는 장사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강원랜드가 최대로 많이 허용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는 10년 동안 그 허용 범위까지 왔다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강원랜드는 지금 지하실을 파고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지하실을 파고들 공간이 별로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혹시 선생님 저희 방송 열심히 보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고 제가 슬쩍 얘기했는데 삼성전자 제가 작년 가을에 뭐라고 표현한지 기억나시죠? 선생님. 기억 안 나세요? 대략적으로 기억이 납니다. 나죠? 네. 제가 삼성전자 계속 재작년에 빠집니다라고 열심히 떠들던 사람인데 삼성전자 진짜 다른 사람들 재작년에 다 오른다 그랬어요. 뭐 10만 전자 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럴 때도 혼자 삼성전자는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버텼던 거 아시죠, 선생님? 저희 방송 오래 보셨어요. 근데 진짜 거짓말같이 제 말대로 빠졌잖아요. 그죠? 그랬던 네네. 사람이 작년 가을부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못 믿겠는 분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작년 가을에 했던 제 방송을 다시 보기를 보시면은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삼성전자는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서 사해 예를 들었어요. 중동의 사해. 사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익사를 하고 싶어도 익사를 못 합니다. 선생님 사해 같은데 익사 못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가끔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염분의 밀도가 너무 높아서 사람이 자살하려고 들어가면요. 억지로 몸이 떠요. 예, 그래서 사해에서는 익사를 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빠지는 게 어렵듯이 제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더 이상 바닥으로 빠지는 거는 이제 올라가는 게 쉽지 바닥으로 빠지는 건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렴풋한 거 할 거면 차라리 삼성전자 사놓으시는 게 나아요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다. 작년 가을부터 계속. 지금 보시다시피 그때 이후부터 진짜 거짓말같이 삼성전자는 다시 반등을 시작했었어요. 그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강원랜드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빠지면 지하실을 파고들면은 차트로 주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은 계속 빠질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일례로 이런 거죠. 요번에 유튜브 등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 몇 명이 불구속으로 기소됐어요. 요번에 잡아냈죠. 그런데 결국 그거나 요번에 제2의 SG 사태라고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그런 거나 SG 사태나 하나같이 다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왜 개인 투자자들이 왜 매당한지 아세요?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은 항상 갖고 계셨지, 과거는 아니었나요? 지금은 아닌가요? 미래는 아닐까요? 항상 돈에 대한 욕심은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고의 원인이었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아니죠. 뭐였을까요? 제가 항상 말하는 거였죠. 결국 여러분들이 높게 소승거 사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잖아. 높은 가격에서. 절대 소승거는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만 안 샀으면 거기에서 별로 손해보거나 예를 들어서 거기서 당할 개인들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다. 예를 들어서 요번에도 보니까 1인 투자로 해서 사람들 돈을 가져갔다. 그거야 어쩔 수 없죠. 내 손을 떠난 돈이니까. 그렇게 해서 당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거 이외에 지금 팔 때가 아닙니다. 팔 때가 아닌데 지금 한참 많이 올라가는데 그때 살 때야 그럼?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실은 여러분들이 제 말만 들었어도 얼마든지 그런 사태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섭섭하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주식이 가격 불문하고 엄청 많이 올랐을 때 사라는 말은 굉장히 아주 신뢰 있게 들리고 제가 절대 소순 종목 사지 말라는 이반장 말은 그렇게도 안 듣는 여러분들 보면 제가 야속합니다라고까지 표현하잖아요.
왜 그럴까? 결국은 여러분들은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주식을 빠지면은 한도 끝도 없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올라가면 그 주식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강원랜드 비율을 드는 게 이겁니다. 강원랜드는 여러 가지로 따졌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더 이상 빠지는 공간이 그렇게 빠지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뭐냐? 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모멘텀이 생기느냐? 제가 아까도 말했죠.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죄악주들에 대해서 좀 세게 제재를 가해요. 사회적 법으로. 그러니까 죄악주 그 업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력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강원랜드가 굉장히 매력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 어느 정도 그거에 있어서 매력은 있는 부분이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내려가는데 그럼 이 회사를 계속 다 팔아버리니까 22,000원 매수가거든요. 22,000원 매수가면 한 이 정도 되세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하자면 전 22,000원 15% 매수가면요. 저는 좀 선생님 성향을 보니까 짧게 가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15년 하셨다 그러는데. 맞죠, 치아님? 그죠? 네네. 저 길게. 그럼 치아님 차라리 이게 조금이라도 더 나중에 밀린다 그러면 오히려 전 이거를 물을 태웠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그 비중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들고 가시면 제가 봤을 때 단가가 낮아지면서 치아님한테는 맞는 성격의 주식이 될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마트 말씀하셨죠? 근데 과연 제가 강원랜드하고 이마트하고 서로 틀리게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 강원랜드는 그래도 뭐 물타기라도 하셔도 돼요라는 얘기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네. 이마트는 물타기를 해도 되냐? 저는 이마트는 물타기 하라는 표현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전에도 아마 이마트에 대해서는 항상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마트에 그때 아마 그 오너가 바뀌었을 때 이마트의 대표가 그 이마트를 워낙 컨설팅 하던 사람이었죠. 그분을 그 오너로 데려왔었어요. 그때도 제가 그분에 대한 기대는 시장에서 컸지만 죄송한데 저는 그분 가지고도 아마 안 될 겁니다 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계속. 그리고 이마트는 진짜 보면은 다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마트는 누가 와서 지금 살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강원랜드하고 틀리다라게 말하는 게 이마트는 솔직하게 말하자면 지금 누가 와도 살릴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래서 저는 이마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쟤는 네. 이마트에 대해서 아무 억하심력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마트라는 회사의 주식을 사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보여야지 제가 좋다라는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마트라는 회사가 여기서 더 빠지느냐? 아니, 빠지는 건 별 의미 없어요. 이마트도 역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마트라는 회사 자체가 지금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마트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지만 보세요. 시장에서 먹힙니까? 하나도 안 먹히죠. 지금 먹힐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마트가 진짜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전 그때 가서 고민해 보겠어요. 근데 지금 이마트의 여러 가지 그런 구조 그리고 마케팅 방법 몇 개 바꿔서 그리고 뭐 대표이사 새로 뭐 데려와서 이렇게 해서 될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전 이마트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평을 할 겁니다. 무슨 네.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 이마트에 예. 대해서는 이 가격 글쎄요. 웬만해서는 전 그냥 이런 주식은 다른 걸로 교체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요. 예, 그리고 나머지 차트로 빨리 할 거고요. 예.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리온은 지금 13만 3천 원인데요.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거는 싼 가격에 사는 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네. 그렇게 멋지게 뻗을 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제가 주봉 보여드릴게요. 주봉이나 월봉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이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안정적인 주식이죠. 뭐 근데 네. 요번에 좀 긍정적인 건 있었죠. 몇 가지. 뭐 그리고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서 저도 러시아에 과연 여기 러시아 법인이나 이런 데서 수익이 잘 날까라고 했는데 일단 수익이 잘 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그 부분에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했는데 안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오리온은 나름대로의 식품 회사 중에서도 굉장히 튼튼한 회사입니다. 생존력이 있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멋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럼 멋있는 회사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이런 거는? 큰 거 할 때 무조건 쌀 때 잡는 게 장땡입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해요. 네. 근데 선생님 보세요. 제가 주봉 보여드렸죠. 주봉 보여드렸는데 어때요? 거의 제일 비싼 가격대죠. 물론 여기서 이 가격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은 물론 지금 가격대가 싸질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무거운 주식이라고. 이건 네. 그렇게 매력 있는 주식이 아니라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굉장히 잘못 산 가격이라고 전 표현하고 싶어요. 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지금 빨리 더구나 40% 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굉장히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대한유화인데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17만 원 정도 되고 15%인데요. 일단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좋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근데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는 접근은 웬만하면 하지 말았으면 하는 이유가,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워낙 순수화학 회사인 건 아시잖아요. 그죠? 순수화학 회사인데 얘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얘네가 분리막 쪽 하는 거 아세요? 선생님? 네네. 예, 그쪽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호재가 돼서 올라갔던 건데, 이제 그게 모두 다 써먹혀서 외국인들 한번 매도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위에 보면 외국인들이 보면 고점부터 아주 일률적으로 팝니다. 계속 물량을 줄여나가요.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물량을 줄일까?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실은. 이거는 매력이 없다는 증명이 돼요. 이럴 때는. 그래서 이 회사를, 이런 회사는 싸다고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는 우리 개인들이 실수를 하실 때가 있어요. 이 회사 좋은 거 아니에요? 이 회사 이 정도면 싸고 이제 저점 잡은 거 아니에요?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그분이 돈을 벌 생각이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될 것 같고요.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최하님 어떻게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도움 많이 됐고요. 예. 그래요. 그리고 혼내지 않았죠? 오늘. 그래요. 그래요. 저 은근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최하님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계속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뭐 아까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면서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그 코로나나 이럴 때 했던 얘기 중에 제가 참 걱정하면서 이번에는 그런 모습을 안 봤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라고 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들인지 이런 데서 여러분들한테 막 주식 막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아마 그분들이 과연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지고 자기 말의 무게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지 전 굉장히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 또 뒤통수 치는 짓들이 나올 거예요 라고 했는데 또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런 거 뭐 예견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저도 주식판에서 25년, 제도권에서만 25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흥할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봐요. 근데 그 메커니즘이 있어요. 근데 그건 습성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4차 산업시대니 뭐니 했는데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도 도박판이 있었고요. 노름판이 지금도 있어요. 옛날에 집신 이럴 때 우리 농한계 도박판 노름판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 자율주행이 이제 뭐 앞으로 하는 거 그런 시대인데도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도박판 노름판 해요. 지금도. 뭐 그래서 막 잡히는 거 보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회가 발전하고 막 시대가 발전하는데 어떻게 안 바뀔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아주 기본에 있는 습성은 안 바뀝니다. 인간이란 우리 존재가 있는 이상은.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예측하는 게, 이제 예측했던 게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노력하고 여러분들의 땀만 믿으시라고. 그 누구도 믿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뭐 이반장 뭐 이렇게 말하면 너 믿어?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의심하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으면 그것만 믿지, 이반장이 말했으면 무조건 저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땀만 믿으세요. 그 땀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지, 뭐 유튜브에서 누가, 전문가 방송에서 누가,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재벌됐지. 이번에도 보세요. 여러분 이용해서 주식 팔아먹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 믿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의 땀만 믿으세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선 절대 못 살아남습니다. 누구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은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강해졌을 때 살아남았지, 누구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 전 25년 주식하면서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라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렸으니까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열심히 저는 제가 능력 닿는 한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장님. 예, 안녕하세요. 어사 누구세요? 전주에 사는 박병수고요. 박병수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예. 50대 중반이고. 몇 살 초반이요? 와, 50대 중반. 아, 50대 초? 주식형은? 네. 아, 2020년 10월에 시작했다가. 어유 되게 오래 하셨네. 아니, 2020년. 아, 2020년? 예. 코로나 이후에, 예. 네, 아. 21년 2월에 다 팔아버렸어요. 아,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들어오셨구나? 네, 다시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일단 먼저 그럼 병수님 어떤 주식 갖고 있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유틸렉스 5,000원 30%. 잠깐만요. 5,000원 유틸렉스 30%. 예. BGF 에코 머티리얼즈 네. 7,000원에 10%. 예. 지노맨 컴퍼니 19,000원에 10%. 예. 그다음 JI 테크 6,000원에 10%. 예. 지금 제가 조용히 하고 지금 이걸 적으면서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주식을 2020년에 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했다가 다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네. 죄송한데 이 포트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스스로 하고 계신 포트예요? 아, 그 유틸렉스하고 JI테크는 혼자 공부해서 산 거고요. 그 네. JI테크는 수익이 많이 나고 재매수한 거예요. 원래 중장기로 가져가려다가 에. 무상 증자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폭등하길래 얼른 팔았다가 수익 내고 다시 거의 절반 밑으로 또 내려오길래 얼른 또 다시 샀어요. 얼마 전에. 유틸렉스는 근데 유틸렉스를 혼자 하셨다는데 유틸렉스 비중이 월등히 높아요, 그죠? 아, 왜냐면 제가 그 주식은 초보지만은 촉이 좀 발달해 갖고 초기 발달했다고? 육감이 촉이 발달했어요. 제가. 아, 촉. 예. 그래서 예. 이 유틸렉스를 보니까 예. 실적은 별 볼 일 없지만 이게 앞으로 내려가봐야 뭐 3,500원 이하는 안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손실 차라리 보자. 10% 20% 아. 잘하면 대박도 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많이 산 거예요. 그 주식을 근데 항상 촉으로 하세요? 선생님 죄송한데. 아, 촉으로 하지는 않고 예. 그래서 제가 사실 2021년 다 팔고 나서 왜 팔았냐면 그때 전문가들이 계속 주식을 매수해라 하더라고요. 2021년 6월달, 5월달, 4월달, 5월달에. 야.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을 쭉 연구를 했는데 2년 동안 예. 수십 명을 100명 가까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가장 최우수 전문가로 선정되신 분이 단장님이에요, 저한테. 저는 거기 들어가지를 않는데요. 왜냐면 그 전문가라고 하면 전문가 방송을 여러분들한테 하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반장인데요. 전 거기서 그러니까, 빼주세요. 아, 그렇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일단 전 빼주시고 방송하는 사람 중에 근데 일단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는 해요. 감사는 해. 근데 이거 유틸렉스 30% 촉인데 내가 또 이 칭찬을 들으면 또 이게 내가 내가 이 마음이 약해지는데 그래요. 근데 선생님 촉은요. 네, 근데 가끔씩 촉도 필요해요. 근데 제가 오늘 워낙 첫 질문은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혹시 점집 하시진 않으시죠? 아, 그런 거라고 전혀. 그런 거 아니죠. 혹시 또 점집 하시는데, 그분이 오셨어. 이러면 제가 그분하고 싸우면 안 되니까. 그래요. 근데, 일단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 이게, 선생님 말 중에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요. 뭐냐면, 재수 좋으면은 뭐 대박 날 수도 있다. 근데 솔직히, 이런 쪽에서는 뭐 이게 무조건 된다, 안 된다를 무조건 말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표현 안 하는 분야 중에 제일 많은 분야가 바이오인 거 아시죠, 선생님? 제가 바이오는 제가 왜 그러냐면 그 탐방이나 IR이나 이런 걸 다녀봐도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저도 이제 의사 선생님들 좀 많이 알고 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하고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가끔씩 뭐 자문가거나 물어볼 때 물어봐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느 분야를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분야가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뭐 얘기하잖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들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도 솔직히 몰라요.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도 그 바이오 회사들이 말하는 분야에 있어서 우기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반박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 정도로 자기네들도 깊게 알 수가 없대요. 그런 분야들은. 쉽게 말하면. 거기에 진짜 아주 전문 학자 아니면. 그래서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는 함부로 여러분들한테 말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 이러다가 진짜 선생님 말대로 얘네가 면역 항암제 하는 회사예요. 유틸렉스가. 그건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얘네가 면역 항암제 하는 애들이거든. 근데 면역 항암제 하는 애들인데 얘네가 진짜 뭐 어떤 뭐 기가 막힌 게 또 발표가 돼.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같이 그래 가지고 뭐가 하나 돼. 그러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지금 병천님 말대로. 근데 문제는 뭐냐? 병수님 말대로. 근데 이게 지금 이 회사가 그거를 바라보시고 샀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뭐 펀더멘탈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본다 그러면은 실은 이 회사는 지금 내세울 게 없는 회사는 맞아요. 이거는 내세울 게 없는 회사가. 특히나 제가 어떤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싶냐면 이겁니다. 요번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방송하시는 분들 다 같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얘기. 이제 바이오가 뜰 겁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요즘 방송에서. 그 얘기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방송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바이오 쪽이 이제 뭐 지금 이제 좀 뜰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 방송에서 많이 나오던데 못 들어보셨어요? 선생님? 들어봤어요. 예, 그죠.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 이게 맨 처음에 챗GPT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가 이제 2차 전지 갔다가 요즘 반도체 와 있고 반도체 좀 와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바이오로 다시 빠질 거다 이래요. 예. 그런데 글쎄요. 바이오로 빠질지 안 빠질지 전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뭐 만약에 바이오로 빠져서 얘네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진다. 그럼 뭐 이 가격에서 빠져봤자 얼마나 선생님 말씀이 그래서 반은 맞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빠지겠어요. 뭐 얘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상장 폐지 안 되는 이상 얘네가 뭐 웬만해서 동전 주식까지야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회사들이 잘못 꼬이게 되면은 엄청 고생하게 돼요. 싸다라는 것만 보고 바이오는 들어갔다가.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촉 때문에 하셨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은 없는데 그렇지 않다라면은 이 종목을 선택할 이유가 있었냐라는 게 저는 퀘스천이에요. 왜냐? 유틸렉스라는 게 제 마음에 이렇게 좀 와닿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유틸렉스가 제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다 분야를 볼 때. 그래서 이 종목을 꼭 선택하신 이유는 전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걸 갖고 자기 촉을 믿고 기다리신다 그러면 뭐 한 번쯤 기다려 보셔도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가 상장 폐지되는 거 그거야 못 막죠. 만약에 잘못되면. 근데 그렇지만 않으면 뭐 얘가 동전 주식까지 떨어질 확률은 이런 회사는 드물어요. 그래서 뭐 빠지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그렇게 한번 지금 선생님 말대로 해서 한번 승부를 난 걸어보겠다. 아니 뭐 걸어보셔도 할 말은 없어요. 왜냐? 이거는 선생님은 자기 촉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냥 그 터치를 안 할게요. 예, 그다음에 진호 그리고 에코 머티리얼즈인데요. 에코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거는 그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사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선생님? 네, BJF하고 지노맨 컴퍼니는 네. 방송 보다가 전문가들이 그럼 이 BJF도 자기 그 촉대로 사신 거예요, 혹시? 아니 BJF하고 지노는 전문가가 엄청 비싸게 추천했어요, 처음에. 처음에. 네, 근데 지노맨 컴퍼니는 처음에 27,000원대에 추천을 했고, BJF는 8,500원대에 추천했는데, 저는 그 전문가들이 연구했다고 그랬잖아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연구하셨네. 전문가들이 추천할 때 저는 절대 안 삽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래. 네. 근데. 내려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근데 전 그거 좋은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이런 사람들을 분석해서 거기에서 공통점을 뽑아서 나는 내 주식하는데 도움을 받겠다? 선생님, 전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선생님, 저는 그거 계속 하시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걸 분석해가지고 실전에 써먹으니까 나름대로 써먹히는 부분들이 있죠, 분명히.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만의 어떤 노하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만의 노하우를 절대 무시 안 합니다. 이거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기만의 노하우에 대신 이거는 우리 병수님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키워나가 보세요, 병수님. 나름대로. 예, 아시겠죠? 전문가 말대로 바로 샀더라면 30% 폭락해갖고 거지 될 뻔했어요. 아유, 그래요. 일단.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거 선생님 잘 아시다시피 얘네가 폴리아미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엔지니어를 플라스틱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그건 아시죠, 선생님? 그래가지고 그 분야 때문에 얘네가 좀 그렇게 했는데 실은 주가가 이거는 그 당시 전기차 때문에 올라간 거 여러분들 다 이해되실 거예요. 코로나 그때. 그리고 나서 내려가다가 요번에 주춤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마 이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방송에서. KNW잖아요. 네. KNW 인수한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 아니었나요, 선생님? 맞아요. 예. KNW 때문에 얘네가 그거 한 건데, 근데 이 KNW 얘네가 왜 이거를 그거 하냐면은, 이 KNW, 아유, 참, 제가 그분은 뭐라 그랬어. 이게 여러분들 이 KMW가 아니라 KNW라는 회사입니다. KNW라는 회사를 얘네가 인수했는데, 인수한다는 것 때문에 얘네가 3월에 갑자기 주가가 뜬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가 TSMC에 공급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TSMC 3월에 와 이러니까 어때요? 와 이 회사 엄청 좋아지겠네? 그리고 방송에서도 그분들이 그냥 그렇게 막 얘기해버린 거야. 실은 근데 이 회사를 좀 공부해보면은 그것 때문에 이 회사가 주가가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간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지금 말할게요. 병수님 그 분석 잘하셨어요. 그건 칭찬해드릴게요. 진짜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도 참 같이 방송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거 볼 때 좀 안타까워요. 뭐냐면 공부를 요즘 젊은 친구들 많이 나와서 하는데 좀 주식시장에 대한 경험이나 공부가 좀 더 깊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저도 개인적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보면은 좀 너무 단편적으로 아닌데 뭐 워낙 뭐 지금 경제방송이 이제 줄었다 그래도 몇 개 있고 워낙 나오는 패널들이 많으니까 뭐 다 뭐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도 공부는 항상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지, 저도 뭐 제가 뭐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못 보고 거기서 막 강력 추천했다는 건 저는 좀 안타깝고, 어찌됐건 간에 그리고 나서 다시 빠진 이유는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실 테지만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얘네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KNW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것 때문에 올랐는데 KNW를 인수하는 것을 일반 주주들한테 유상증자로 받으려고 그래요. 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야. 그러니까 난 웃긴 게 그거야. 아니, 좋은 회사 인수하는데 자기네가 돈이 없어서 일반 주주들한테 유상증자로 돈 받아서 인수하겠대.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전 이 회사의 이 부분을 퀘스천 찍는 거야. 아니, 그 인수 자금을 그러면 일반 주주들 돈 미안하게 받는 건데 인수 자금을 하지, 인수 자금보다 여유 자금을 유상증자했어요. 물론 회사 측면에서 이해돼. 나중에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더 걷었다 이러는데 그 일반 주주들 돈인데 그래도 필요 이상의 자금을 그렇게까지 거둘 필요가 있었을까? 전 이게 퀘스천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 회사 주가 빠진 거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아주. 왜? 일반 주주 돈을 그렇게 우습게 하는데 빠져야죠. 당연히 빠져야죠. 근데 여기서 더 많이 빠지겠냐라는 건 저도 약간 퀘스천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가 하는 게 뭐 그렇게 아주 매력적인 건 없습니다. 아까 엔지형 플라스틱이라는 게 아주 매력적인 건 아니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얘가 이렇게 뭐 이제 차분히 올라오거나 이러지는 않을 주가예요. 근데 대신 7,000원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조금만 수익 나시면 선생님 웬만하면 정리하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건 절대 오래 끌고 가지 마시고, 그리고 나머지 차트로 빨리 하는데 JI테크도 6,000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이것도 크게 먹기는 어려운 주식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것도 매수가 조금 위만 올라가더라도 얘는 이익 실현하시고요. 만약에 밑으로 선생님 죄송한데 여기 이게 한 4,500원 되거든요. 이거 깨지면 손절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 깨지면요, 얘 거의 3,000원까지 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노맨 컴퍼니인데요.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주식들 함부로 안 하는 게, 근데 이게 참 문제는 뭐냐면 아마 이거 방송 보고 하셨다 그랬는데 아마 분명히 요거 4월 달에 이렇게 좀 올라올 때 이때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방송하는 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하셨으면이라고 제가 안타깝게 말하는 게, 후배들 보면은 이런 거는 보면은 실은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게 보여요. 그런데 너무 눈에 보이는 거를 못 보는 게 글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그러는 거고, 이거는 죄송한데 19,000원인데요. 이것도 그냥 짧게 먹고 나중에 나오시기 바래요. 이거 끌고 갈 주식 아닙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될 것 같고요.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 병수님 하여튼 뭐 방송 보시면서 저 되게 좋게 봐주신 건 감사한데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계속 열심히 그 자리 지키도록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겠네요. 요즘 이제 강의가 제가 이제 줄고 있다라는 거는 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좀 분산해서 와주세요 그랬는데 분산해서 그 말 안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분산해서 왔는데도 난리 났었는데 뭐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곳 수도권을 빨리 잡겠다 그랬잖아요. 실은 워낙은 제가 7월 달하고 8월 달에 강의가 하나씩밖에 계획이 안 돼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강의를 줄이려고 계속 7월하고 8월에 하나씩밖에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7월 달은 워낙 부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곳을 더 넣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또 이러면 나중에 시간 잡기 어렵고 뭐 이럴까봐. 그래서 서울 목동에서 합니다. 7월에 워낙은 하나 더 그래가지고 7월에 2개가 될 거고 8월에 강의가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 스케줄을 미리 말씀드린 게 미리미리 좀 되도록이면 잡히는 게 있으면 얘기해달라는 시청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 먼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7월은 워낙 부산 하나 있었는데 약속 지키기 위해서 서울 목동 잡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8월 달에는 8월 달은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열심히 들으시기 바라고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누구세요? 네, 하남시에 사는 박태연입니다. 박태연님. 네. 반가워요. 우리 태연님 연세 어떻게 되세요? 네, 반가워요. 연세 어떻게 되세요? 지금 60 중반이에요. 주식 경력은? 네? 주식 경력? 한 2년 됐어요. 2년이요? 그래요. 일단 네. 먼저 어떤 주식 갖고 있나 한번 들어볼까요? 혜연님? 네.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고려산업, 4,950원 10%. 네. KPF, 예. 8,500원에 20%. 예. 예. 미코바이오메드. 예. 얘가 좀 골칫덩어리인데요. 1,500원에 20%. 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네. 요거 22,500원에 10%. 네. 어떤 게 고민하신지는 뭐 대충은 알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한번 쭉 볼게요. 보고 네. 어떤 거를 어떻게 해드리는 게 더 좋겠나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는 드리는데 네. 지금 제가 쭉 볼게요. 지금 네. 2년 정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2년 정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코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으세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보면서 도움되는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은 지금 이 종목들에 제가 왜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네. 실은 미코만이 아니라요. 미코바이오메드만이 아니라 지금 사신 걸 보면은 그러니까 비중이 많은 애들 미코바이오하고 KPF 둘 다 아주 보면은 좀 문제가 많으세요. 지금 가격이나 이런 거 했을 게 보면 작년에 단타로 하다가 잠긴 거거든요. 그죠, 보세요. 제가 네. 저번에도 항상 방송에서 말하잖아요.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보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자기는 투자를 안 돼요, 주식을. 자기는 투자 성향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주식을 오래 끌고 한대요. 그러세요? 근데 들어보면요. 100명 중에 99명은 투자가 아니에요. 왜 투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 먹을 때는 짧게 먹고 막 이렇게 약은 척해요. 그러다가 물리면은 오래 그냥 언젠가 올라오겠지 그러고 오래 들고 가요. 갑자기. 그러면은 갑자기 매매하던 사람인데 그냥 물려서 어쩔 수 없이 오래 들고 가니까 자기는 투자를 한대. 웃기죠? 그게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예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전혀 잘못 잡고 계셔서 그래요. 왜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기초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방송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지금 금리 수준을 우리가 고금리라 그래요. 막 사람들이, 그죠? 고금리란 말. 그럼 고금리란 말을 할 때 시청자 여러분들 그 마음에는 어떤 기준점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잖아요. 기준점이 있으니까 그거보다 높으니까 고금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낮으니까 저금리라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자기도 모르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이 고금리?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방송에서. 지금이 실은 저는 적정금리라고 보이거든요, 거의. 근데 왜 고금리라고 표현을 하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많은 거, 그러니까 매매, 투자, 그것도 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매매, 투자를요 잘못 알고 있는 게 왠지 아세요? 시간이란 개념으로 매매와 투자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야? 나는 주식을 오래 끌고 가. 그러니까 나는 많이 물렸지만 오래 끌고 가니까 나는 투자를 하는 거야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 왜? 시간이란 개념으로 갖고 있으니까. 시간은, 매매는 짧게 짧은 시간. 투자는 긴 시간. 근데 죄송한데요, 여러분들. 투자는 시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투자는요, 자기 예상보다 빨리 훅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훅 올라갔어. 자기가 본 관점이 한 두세 배 되는데 그거 이상으로 올라갔어. 한 3, 4개월 만에. 그리고 다시 빠져. 근데 나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난 한 2년 동안은 안 팔아야 돼. 그리고 절대 다 빠질 때까지 안 팔아. 이거 말 안 되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간단하고, 다 저 투자가 뭔지 알고요. 저 매매가 뭔지 알아요.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거의 다 모르세요. 왜? 주식에 대해서 아예 이 관점이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전부 지금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슈퍼개미 요번에 유튜브에 당하고 다 왜 당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똑똑해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허점 많습니다, 들어보면. 진짜 방송 보거나 이러면요, 허점 투성이에요, 제가 봐도.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그걸 못 잡아내는지 아세요? 기초가 아예 안 돼 있으니까 그게 허점이 안 보여요, 아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말한 게, 그래서 내가 항상 제 방송에서 이런 거 하나하나 가르치는 게 기초가, 왜 투자, 매매를 시간으로 놓습니까? 시간으로 놓는 건 세상에 없어요. 관점이 뭐냐에 따라요.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매매로 짧게 먹다가 물리니까 길게. 그거는 뭐예요? 그냥 매매하시다가 물리니까 길게 간 거야. 이건 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관점에서 깨셔야지. 매매를 하실 거면 차라리 철저하게 매매를 하세요. 무슨 소리냐? 그냥 기계가 돼버리세요. 감정이 없이. 이거 나중에, 아니요. 나중에 올라오면, 괜찮아. 그래도 끊어, 무조건. 왜? 짧게 먹고 짧게 쳐야 돼요, 매매는. 무조건이에요. 근데 그거 못 하시잖아요. 그죠? 짧게 못 치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아까도 보니까 KF도 그러고 다 그러시네. 그러면 지금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태연님? 전 태연님을 몰라요. 오늘 처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 태연님한테 제가 이런 말을 드릴 수 있어요. 태연님은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신분이에요. 이러면. 왜? 매매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을 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실은. 그래서 지금 제가 태연님한테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심각해요라고 얘기하는 게, 태연님은 지금 미코바이오가 심각한 것 같고, 아니요. 죄송한데 미코바이오 심각적은 심각도 안 들어가요. 지금 태연님이 아예 접근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어 계세요. 지금 그래서 미코바이오메드나 KFF나 다 마찬가지로 이건 지금 많이 물려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관점을 잘못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오픈 엣지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운이 좋은 것 뿐이지, 만약에 밑으로 빠지면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예상하기엔 태연님 이거 절대 대응 못 하실걸요? 그냥 들고 가실걸요? 또 많이 뒤로 밀린다 그러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엔 지금 이 종목에 대한 걸 하는 것보다 태연님이 주식에 대한 관점을 바꾸시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봐요. 그래서 미코바이오메드도 지금 이게 매수가 얼마예요? 1,500원 정도 되는데요. 10,000원 한 이 정도 되는데요. 이거 같은데 글쎄요. 기다리면 기술적으로 조금은 반등을 하겠죠. 반등을 하겠지만 한 6,000원이나 7,000원 사이 반등되면 이것도 그냥 손절 끊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 끌고 가셔서 특별히 이쁠 게 없거든요. 그리고 KFF도 마찬가지로 이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 KFF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8,500원인데 얘 같은 경우에 올라갔던 것도 실은 얘가 로봇 정밀 감속기 때문에 올라갔던 거거든요. 이 자회사가 있어요. 자회사의 그 로봇 정밀 감속기 때문에 SBB 테크인가 그거거든요. 얘는 자회사. 그것 때문에 저거 하는 건데, 얘네 SBB 테크 그래도 이미 상장되어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예. 그 상장돼 있고 해서 얘 같은 경우에도 매력이 이제 솟을 게 없어요. 얘네 워낙 이게 이 KPF 얘네 구상호가 한국볼트인가 그럴 거예요. 한국볼트. 제가 전에도 몇 번 상담했던 기억 나는데 한국볼트인가 그래가지고 얘네는 특별히 뭐가 없어요. 있을 회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로봇 정밀 감속기 SBB 테크 걔네 때문에 얘네가 올라왔던 부분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얘도 기다려봤자 저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죄송한데 그냥 조금만 반등하면 이것도 그냥 바로 손절 끊어서 제가 봤을 때 현금화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지금 종목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예요.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매수가가 한 4천, 5천 원 정도 되는데 매수가 근처인데 지금 하나같이 보세요. 다 솟아서 빠진 종목들. 지금 보세요. 거의 다 솟아서 빠진 종목이에요. 하고 계시는 게. 이거는 뭐냐면 이건 지금 주식을 굉장히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실은 저는 태연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태연님 주식 사신 거와 종목 선택한 거 타이밍만 봐도 전 태연님이 주식 실력이라든지 이게 벌써 쫙 나와요. 데이터가 나오듯이. 그래서 이건 태연님 지금 주식을 굉장히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종목들만 고르고 있는 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태연님 이것도 지금 봐가지고 매수가 근처 되면 파시고 일단 태연님 같은 경우 오픈 엣지는 제가 요거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이 오픈 엣지 같은 경우에 매수가가 한 22,000원 정도 되는데요. 요거 손절 라인 이거 드릴게요. 여기 17,000원 정도 17,500원에서 18,000원 이거 깨지면 얘는 일단 손절 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얘는 여기 밑으로 밀린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 가격대까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굉장히 고생하실 수 있어요. 태연님 실력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23,500원에서 24,000원 사이 그냥 요 정도에선 이익 실현 하세요. 올라가더라도. 이거 뚫고 올라간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오픈 엣지 얘 이거 웬만해서 뚫기 어렵습니다. 3,500원, 4,000원. 예, 그 정도만 가면 그냥 아예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 그냥 무조건 그때 이익 실현 해버리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낫고 지금 태연님 같은 경우에는 죄송한데 지금 주식을 굉장히 위험하게 하세요. 굉장히 위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에서 이 정도였으면 제 예상이 맞다면 하반기와 내년엔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주식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깊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마지막 일주일이 상반기 일주일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진짜 태연님을 위해서 그래요. 왜냐면 제 예상이 맞다면 태연님 아마 돈 많이 깨지시게 돼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거는 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태연님 돈 위해서 그런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태연님.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만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1023 무료 문자 013-336-8288 열려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뭐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사태들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사태들 나올 때마다 저는 참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안타까운 게 여러분이 딱 그거 하나만 지키셨으면 거의 안 터져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뭐냐? 소순 주식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소순 주식. 아무리 누가 이 주식이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그럼 갈 길이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럼 갈 길 한참 남았으면 그 사람이나 사시라 그래요. 계속. 그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방송에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 또 소승원 사지 마시라고. 제가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돈 빨리 벌면 배 아프겠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여러분들 돈 벌면 저하고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막말로 제가 그러잖아요. 저희 방송 보면서 반장님 때문에 수익 많이 냈어요 하는 분들 가끔 전화 주시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 번 얘기 드렸잖아요. 저 때문에 덕 봤어요, 재미 봤어요 그런 분이 있지만 방송국으로 떡 한 줄 보내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강의 때 그러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데 이 반장 닮아서 정내미도 없고 좋아요 저 닮아서. 네. 저 여러분들한테 그런 정 안 바래요. 저 하나도 안 바래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이기 때문에 벌어도 여러분 거고 깨지면 여러분들 뭐가 좋아요. 그리고 주식이란 거 제대로 해서 여기서 공평하게 열린 시장인데 누가 누구 뭐 물량바지 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기 실력만큼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왜 그럴까? 공짜 때문에 그래. 공짜. 자기 노력 하나도 안 하고 난 돈 벌고 싶어. 누가 그랬잖아요. 부동산하고 주식, 왜 사람들이 부동산보다 주식에서 훨씬 많이 깨지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뭐가 있기 때문에, 형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여러분들 부동산 집 하나 구할 때도 보세요. 여러분 발품 얼마나 팝니까? 근데 주식할 때 여러분들 발품 파세요? 무슨 여러분 그런 노력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전문가 누가 얘기해서 사요? 네, 엔터. 솔직하게 여러분 그거 말고 무슨 노력하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보다 주식이 훨씬 많이 깨질 때 깨진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형체가 있고 없고 그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제가 이런 얘기 여러분들한테 잔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하라는 건 그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강해져야지 여러분들 돈 지키지 맨날 다 사후 처리로 쟤 혼내주세요. 나라에.
그러면 뭐 나라에서 그렇다고 혼내준다 그래서 뭐 그 사람한테 뭐 여러분한테 돈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막아내는 게 최고입니다. 항상 전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누구세요? 네, 서울에 사는 수연이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수연이 할아버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대 중반입니다. 주식 경력은? 한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2년이요? 그래요, 수연이 네, 할아버지. 근데 이 반장님 이 프로는 한 번도 안 빼지고 제 방이라도 본 지가 한 4, 5년 넘은 것 같은데요. 아유,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우리 수연이 할아버님, 그럼 제가 좀 전에 했던 얘기, 그거 저하고 똑같이 느끼셨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저는 거기를 많이 주안점을 주고 합니다. 아유, 그래요. 오른 주식은 사지 마라.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당할 네. 일 없죠? 네네, 없어요. 진짜 당할 일 없다니까. 진짜 안 네. 당해요. 쉽게 말하면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사기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네. 거기에 소순것만 안 사면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사기 안 당해요. 진짜 제가 이건 25년 동안 그렇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개인들한테 물매기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뭔지 그걸 제가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그 사람들한테는 저 진짜 맞아 죽을 만큼 그 사람들이 저 싫어해요. 알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만큼 싫어하지만 대신 여러분들한테는 지켜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진짜 그것만 꼭 잘 지키세요. 일단 수연이 할아버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세아 베스틸 지주요. 네, 세아 베스트 지조. 예, 매수가 얼마요? 23,500원에 15%고요. 네, KB금융 네, 47,000원에 20%. 네, 유진로봇 네, 6,100원에 15%. 예, ISC 예, 51,300원에 20%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신 거는 어떤 걸까요? ISC요. ISC요? 네네. ISC. 그래요, ISC. 어우, 제가 이건 재밌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아무도 설명 못하는 걸 막 해드릴 수 있는데. 오, 그래요? 제대로 하셨네? 제가 이 회사를 왜 남들은 설명 못하는 걸 설명할 수 있을까? 글쎄요. 제가 실은 이 ISC를 예전에 탐방을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잘 알아요. 아마 네네. 방송 보시면서 어느 방송에서도 못 듣는 얘기들도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쉽게. 네. 솔직히 이 ISC 어떤 부분, 그러니까 전 이 가격에 사신 건 좀 솔직히 이해가 안 되네. 왜 이 가격에 이렇게 사셨을까? 제가 사실은 이거를 3만 원대부터 보고 있었어요. 아, 근데 3만 원대 뭐 하셨어요? 쳐다만 봤죠. 쳐다보셨어요? 네, 쳐다만 봤는데 네. 쭉쭉 올라가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고 또 이런 방송 매체라든지 신문에도 뭐 보면은 앞으로 반도체 중에서는 제일 전망이 박다 소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좀 한번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서 한번 매수를 한번 했습니다. 전 참 이게 근데 조금 늦게 매수를 했어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요번에 그런 얘기 보셨죠? 방송. 네네. 그죠? 네네.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방송은 근데 적어도 오르기 전에 좋은 회사들 미리미리 다 얘기해주지 않아요, 제가? 그죠? 근데 반장님은 종목 추천은 안 해주시고 그죠? 냉정한 소리를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래서 그게 저 아주 종목 추천은 안 흡족해요. 하지만 저 탐방 네. 가서 오르기 전에 좋은 애들 우회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 많이 해드렸어요. 그렇게 그래요? 말하면 섭섭하죠. 아니 딱 이거 다 찍지는 않고 네, 맞아요. 애둘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상담 프로이기 때문에 그래. 이 ISC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왜 좀 안타깝냐면 이게 네. 아마 실은 이게 왜 굉장히 미래성이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혹시 선생님? 네. 뭐 하는 회사예요? 반도체 소켓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소켓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그게. 거기까지는 잘 그쵸.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가 쉽게 말할게요. 반도체는 전공정, 후공정 있잖아. 그죠? 전공정이 네, 여러분들 막 이런 거 뭐 가지고 웨이퍼 만드는 거. 그게 전공정이야. 그리고 네. 그 다음이 뭐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칩 올리고 뭐하고 하는 게 후공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예. 전공정, 후공정인데 네. 전공정은 웨이퍼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테스트가 필요하죠. 전공정에 끝나고도 테스트가 있어요. 후공정 끝나고도 테스트가 있어요. 다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럼 얘네가 특히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얘가 칩이 그 제대로 올라가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선생님, 우리 그냥 쉽게 말할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이 야 소켓 어디 있어? 소켓. 기억나셔? 네. 소켓. 네, 예. 소켓이 뭐예요? 꽂는 거잖아. 네. 그거 아시죠? 그 시청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는 소켓이 그 소켓이에요. 꽂는 거야. 우리 어르신들이 야 소켓 어디냐? 소켓. 그 소켓이에요. 뭔 소리냐? 왜냐하면 반도체는요. 이게 칩이 올라가서 작동을 하려면 전기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전기. 그러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지금 이 노트북도 마찬가지예요. 노트북도 제대로 이 전원이 들어가려면 뭐예요? 소켓에 꽂아야 되잖아. 플러그를. 그죠? 전원 버튼. 꽂아야 되잖아. 똑같은 거야. 그러기 때문에 하나하나당 소켓이 다 필요해요. 그 칩 하나하나 막 세밀한 것들 있잖아요. 걔네들한테 다 이 칩이 들어가요. 이 소켓 칩이. 그 연결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대신 반도체가 집접화되고 시스템 반도체는 여러 가지가 돼. 그러면은 반도체가 어떻게 돼요? 더 세밀해지고 더 하나하나가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를 테스트해야겠죠. 그러면 소켓이 더 많이 필요할까요? 덜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하겠죠.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 보고 반도체에 그게 하면은 어쩌고 하는 게 실은 그거예요. 왜? 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가면 갈수록 소켓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그럼 하나 아마 이 얘기 해주는 사람 없을 거예요. 리노검이나 이런 데들도 소켓 만드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대표적이요? 그럼 얘네가 반도체가 좋다 그러면 소켓이 좋다 그러면 리노건 주가도 올라가야겠네요. 그죠 선생님? 아닐까요? 그렇겠죠. 리노공업 주가 보세요. 빠져. 이런 거 설명 처음 들어보시죠? 어느 방송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방송에서 그분들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자꾸 하고 시청자들한테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정확히 해서 시청자들을 올바르게 투자를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자기들도 모르니까 그냥 뭐 차트 얘기하고 반도체 좋아요, 소켓 좋아요, 끝. 그럼 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럼 리노고부터 소켓인데 얘는 왜 이래? 나 그분들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하네. 이거 처음 들으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이거 공부해보고 탐방하고 하면 이런 걸 알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백날 가도 차트 보고 방송하시는 분들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깊이가. 이거는 핀 소켓이라는 애예요. 혹시 얘네가 러버 소켓이라는 거 아세요? 저기 뭐야 이 ISC가 러버 소켓이라는 거 아세요, 선생님?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셨죠? 얘네가 왜 차이가 나냐면 얘네는 소켓을 하는데 핀 소켓이라는 방식이고요. 이게 러버 소켓 방식을 해요, ISC는. 근데 이제 점점 뭐 자율주행이니 뭐가 해서 거기에 필요한 반도체들이 막 더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은 러버 소켓으로 가요, 이제 점점. 핀 소켓이 아니라. 그래서 얘는 빠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핀 소켓 방식들이 반도체 말고도 여러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반도체 말고 핀 소켓이 더 많이 쓰입니다. 실은. 아마 그것도 모르셨을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그러니까 아예 이 부분은 공부해 두세요. 그러면 이반장한테 이거 들어놓으면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안 까먹을 거야. 소켓에서 핀 소켓이 지금은 더 많이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워낙은 예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핀 소켓보다 ISC는 러버 소켓이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그 시장은 지금 훨씬 작아요. 그런데 왜 ISC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냐? 시청자 여러분들, 실은 이런 게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차트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ISC 같은 경우에는 러버 소켓, 이게 왜 그럴까? 러버 소켓을 하는 애들은 거의 얘네밖에 없어요. 얘네가 그래서 지금도 하이닉스 뭐에 들어가는 회사, 그 러버 소켓은 얘네가 다 거의 독점합니다. 100% 가까이. 그래서 얘네의 성장성이 좋습니다. 라고 결론을 뽑아내는 거예요, 실은. 근데 이런 결론들을, 과정은 다 생각하고, 반도체, 소켓, 좋아요, 끝? 이게 뭐야? 이재 선생님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말했냐면 바로 이거예요. 3만 원부터 보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주봉이에요. 제가 안타까운 게 보세요. 소순 주식, 많이 간 주식 사지 말라 그랬는데 선생님 보세요. 제 방송 열심히 보신다면서 안 그런다며. 아, 네. 너무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싶더라고요. 네, 제가 그렇게 말하면 섭하죠 막 이랬던 이유가 실은 이게 ISC 이런 게 좀 더 일찍 나왔으면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 드렸을 텐데 그런 게 늦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맞아요. 종목 추천하는 방송이 아니니까 이런 거 설명을 못 드렸던 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얘가 러버 소켓이라서 그 성장성이 좋아요, 러버 소켓이. 그래서 얘가 실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ISC를 생각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얘네가 그래서 SKC가 지금 협상하는 거 아시죠, 선생님? 네, 알아요. 왜냐면 얘네가 재작년인가 작년에 사모펀드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사모펀드가 요번에 지금 얘네 이렇게 해서 가면은 완전히 성공적으로 SKC한테 넘겨요. MOU는 이미 됐습니다. SKC가 그거를 실은 하려는 게 SKC가 왜 그러겠어? SK 하이닉스 있잖아.
소켓. 그렇죠. 러버 소켓.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력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좀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글쎄요. 이거는 제가 손절 라인은 드릴게요. 이건 3만 원 후반대 깨지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3만 원 깨지면. 네. 3만 원 후반대. 아시겠죠? 예. 그렇게 네네. 좋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서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좋은 회사라도 쌀 때 사면 얼마든지 즐겨요. 비쌀 때 사면은 못 즐겨요. 그래가지고 예, 그런 거로 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빨리빨리 차트로 하겠고요.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에도 세아베스틸 지주도 지금 현재 23,500원 정도 매수가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쁘진 않지만 제가 이거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주저앉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얘는요. 그러니까 얘는 19,500원 정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깨지면 손절하시고요. 왜? 여기서 조정받았으면 얘는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저앉는 모습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손절 라인을 그 정도로 잡고 만약에 위로 올라가시게 돼서 25,000 뚫으면 좀 더 지켜보셔도 될 겁니다. 예, 그거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세아베스트 KB금융이잖아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은행주. 제가 방송에서 열심히 항상 은행주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보세요. 올라가니까 또 빠지죠. 우리나라 은행주들은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저도 금융업에 종사하는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금융업은 진짜 빨리빨리 선진화시켜야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 그 경제에 비해서 가장 뒤져 있는 산업 하나 꼽으라면 전 금융 뽑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금융은요. 이건 아직도 선진국 금융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금융을 굉장히 안 좋게 봐요. 아직도 은행도. 그래서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 47,000원 매수가인데요. 갖고 계셔서 조금 더 올라오면 이건 그냥 수익 내고 파세요, 선생님. 너무 오래 끌고 가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네. 유진 로봇인데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6,100원 정도 되는데요. 로봇주들 뭐 이제 관심 너무 많이 터져서 새로운 웬만한 거 터지지 않는 이상 이거 뚫어내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갖고 계시다가 그냥 6,500원에서 7,000원 사이 정도 가면 이익 실현 해줘 버리세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네네. 손절 라인은 제가 드릴게요. 이거 5,500원 깨지면 손절하세요. 왜냐면 5,500원 깨지면 얘 밑으로 내려온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아유, 하여튼 뭐 수현이 할아버지 제가 뭐 오늘 그래도 좀 도움되는 얘기 해드렸어요. 잘 참고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열심히 앞으로도 시청해 주시고요. 하여튼 열심히 네네.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명 빨리 더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서 누구세요? 부산에 사는 김민승이라는 사람. 민성?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민성님.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한 종목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 SS 부산. SS 부산이요? 예, SS 부산? 예. STI. 아, STI. 예. 매수가 얼마요? 13,000원에 20%. 예. 후성 예. 13,000원에 20%. 예. 이노와이스 예? S. 예, 이노와이스 S. 이노와이어리스? 이노와이어리스 예. 아닌가요? 예, 예, 예. 아, 예. 매수가 얼마요? 33,000원에 50%예요. 예. 일단 제가 예, 한 종목 부산. 해드릴 수 있을 예. 것 같은데 예. 이 중에서 어떤 종목 해드릴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이노와이스. 이노와이어리스요? 예. 예, 33,000원. 이노와이어리스. 이 이노와이어리스 참 이게 안타깝는데. 제가 5G 절대 이제 5 몇 년 동안 제가 5G 계속 안 된다 그러는 거 혹시 보셨나요? 방송에서? 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노와이어리스 저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전 이노와이어리스 이 가격 싸다고 하는데 전 지금도 이 회사 가망 없다고 봐요. 이 회사가 이게 왜냐면 얘네가 그 통신 설비 그거 하는 애들이고 얘네 좋게 얘기했던 이유가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얘네 스몰셀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혹시 선생님 스몰셀 아세요? 스몰셀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5G를 하면 왜 이 스몰셀 얘네가 뜨냐면은 이 5G는 다른 거보다 이 전송 속도가 되게 빠른 대신 기지국 이게 짧아요. 이게 그래서 중간에 기지국들을 많이 세워야 돼요. 쉽게 말하면. 예. 네. 근데 스몰셀이 소형 기지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큰 기지국들 사이사이에 소형 기지국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이게 음영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커버하겠다는 게 스몰셀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번에 정부가 통신사들 된통 계속 때렸잖아요. 5G 투자 진짜 제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5G 투자 제대로 안 해서 정부한테 지금 아주 그냥 엄청 혼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저주 주파수 때 뺏어버렸잖아. 나라가 아예 심지어. 그러니까 제가 왜 통신사들 그렇게 욕했냐면 그거예요. 통신사들이 아무리 어쩌고 뭐 경영다가 다 좋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좋은데 통신사는 나라에서 니네 통신으로 장사 기본 어느 정도 해먹어 라고 허락해 준 거잖아. 그리고 나라에서 어느 정도 경쟁 다 막아줬잖아. 외국하고 경쟁도.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땅 짓고 헤엄치기 장사해놓고 그러면 계속 국민들 통신이나 이쪽에 불편함 없이 해야 되는데 그 돈 벌어서 쉽게 벌어서는 경영 다각한 데 치고 경영을 통신에는 돈 안 쓰고 뭐 엔터니 뭐니 뭐 경영 다각화?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 계속 욕했던 게 그거예요. 기본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전 솔직히 그래요. 통신사들 하면은 지금 정부가 그러는 거 가지고 이래요. 저는 뭐 정치적으로 중립인데 그게 할 얘기입니까? 자기네가 잘못해놓고 통신에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국민들이 통신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게 하라고 정부에서 외국 다 막아주면서 통신한테 그 허락을 해준 건데 자기네들 할 거는 제대로 안 하고 우리는 뭐 하고 왜 이런 식으로 개입하냐고? 난 그것도 진짜 웃겨요, 통신사들. 그래서 저는 통신사 지금도 안 좋게 5G 안 좋게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뭐냐? 스몰셀이 되겠냐라는 거야. 왜? 이제 위성으로 때려버린다 그랬잖아. 저궤도 위성으로. 그러면 스몰셀이 필요가 없어져요. 왜? 위성으로 때리는데 음영이 왜 생깁니까? 위성으로 이렇게 갈 때 이게 짧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우리가 공을 멀리 확 던져. 그럼 여기서는 공이 굉장히 빨리 날아가. 근데 끝에 가면 어떻게 해? 점점 느려지면서 떨어지잖아. 쉽게 말하면 그게 음영이거든요. 통신은. 가다가 이게 짧아지니까 이게 약해지는 걸 음영지역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게 옆으로 갈 때는 그게 음영이 생겨요. 기지국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데 위에서 골고루 때려줘. 근데 이제 음영이 왜 생깁니까? 이제 스몰셀이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저는 이노와이어리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게 그거예요. 얘네가 스몰셀을 미는 건데 스몰셀이 이제 필요할까? 글쎄요. 제 상식에는 스몰셀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미 5G는 이미 물 건너 간 걸로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물 건너 갔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회사는 33,000원인데 이거는 그냥 무조건 빨리빨리 나오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시간 때문에 한 종목밖에 못 해드렸지만 그래도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했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냥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런저런 얘기 많이들 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한 얘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시면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아닐 거예요. 나쁜 얘기는 아닐 거라는 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저도 25년 동안 보면서 개인들이 어떻게 할 때 당하느냐 그걸 저도 나름대로 분석을 많이 한 거예요. 그게 실은. 근데 보면은 다 공통점들이 있어요. 공통점들이.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비싼 주식, 난 이반적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비싼 주식을 얘기해. 그럼 사지 마세요, 여러분. 아예 관심도 갖지 마세요. 왜? 그러면 그럴 일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반장님, 그러면 싼 주식만 사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폐지되면. 그러면 그건 뭐예요? 공부가 필요하죠. 하나를 가지고, 적어도 제가 말했잖아요. 올라간 주식만 안 사도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당할 일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빠진 주식만 사? 그러면 얘기했잖아요. 상장 폐지 어떻게 막을 건데.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 땀만 믿으라는 게 그거예요.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식에서 어떻게 공짜로 돈 법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땀 흘리셔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돈 됩니다.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예, LG 헬로비전입니다. 035 03 7560 헬로비전. 이것도 결국 떨어진 이유는 간단해요.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헬로 비전인데 비전을 얘기하네. 예, 이 비전이, 저는 비전이 없다고 봐요. 이 회사가 지금 하는 분야가. 그래서 빠진 거고, 그래서 이게 언제 올라갈지, 이런 거 보면 주가로, 그냥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반장님, 그럼 이런 거, 사면 관심 가지면 안 되나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 이걸 싸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그렇지만 우리가 싼 거 가지고 주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싸고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싼데 올라갈 이유가 없으면 그 주식은 매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4,390원 정도 되는데요. 저는 별로 그렇게 매력 없다고 보고 단타로 그냥 짧게 치고 나오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예, 제노코입니다. 1390입니다. 제노코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주식이 한번 이렇게 속고 나면요. 웬만해서 못 뽑아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웬만해서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전 그냥 딱 그 얘기만 할게요. 예. 섞고 나면은요, 웬만하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막 수익 가져다 줄 만큼 그렇게 종목들이 허술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웬만하면 짧게 먹고 나오기. 다음 종목, 예, 석경입니다. 석경. 성격 3호, 예, 7550인데요. 제가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예, 석경 같은 경우에도 60% 글쎄요. 이미 답 나왔잖아요. 예, 소순 종목 하지 말라고. 예. 이미 저 말씀드렸습니다. 소순 종목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분 말 안 듣잖아요. 예. 이러면 더 가면 어떡하냐? 글쎄요. 저희가 석경 솔직하게 말씀드리려면 많이 드리는데 이거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석경 전에 올라가기 전에 예전에 탐방 갔던 회사예요. 그래서 잘 아는데 솔직히 제가 그 얘기는 안 할래요. 왜냐면 스피드 상담을 통해서는 제가 제 생각에 대한 얘기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냥 기술적으로만 접근하겠다. 그래서 그냥 소순 종목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리스크 감내하셔야죠. 이거는 저는 소순 종목은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굳이 제 말 안 듣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다음 종목. 예, 바이오노트입니다. 예, 377, 예, 740, 예, 40인데요. 바이오노트. 바이오노트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이게 왜냐? 차트상 하면 이게 굉장히 저평가로 보입니다. 이게 현혹된다는 거예요. 8,230원인데 보세요. 이분 45%예요. 이분 물 타셨던 것 같은데 보세요. 여기서. 왜 여기서 사셨을까? 이거 보세요. 빠지고 조정받으니까 여기서 올라가겠네? 100%예요, 이거는. 제가 안 봐도 100%예요. 왜? 이 가격대 상은 100%. 왜? 이거는 누가 봐도 현혹되거든. 근데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신유사상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막 빠지는데 물 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쩌면 얘는 이 가격대에서 조금 더 뭐 적정 가격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가격인데, 이분 죄송하다. 와, 이분도 답 없다. 야, 이거 어떡하지? 이분도 답 없어요. 죄송한데. 이분 그냥 조금씩 올라오면 그냥 약간씩 줄이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 다음 종목. 예. 예, 한주라이트입니다. 8940입니다. 예, 한주라이트. 한주라이트도 마찬가지죠. 예, 이것도 뭐 그렇게까지 재미있을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5,500원인데요. 전 이런 거는 그냥 짧게 그냥 매매 차원으로 들어가시는 건 전 뭐라고 안 해요. 왜? 요런 것들도 매매는요, 여러분들 시세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좋고 나쁘고를 실은 매매를 하시는 분은 회사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전 좀 재밌어요. 아니, 회사 공부 왜 하십니까? 그래요. 매매하는데. 매매는요, 여러분 회사가 나쁘군 좋군이 의미가 없어요. 왜? 매매는 그 회사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요. 시세. 회사가 나빠도 시세는 나오고요. 회사가 좋아도 시세는 나와요. 왜? 계속 일직선으로 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세가 나와요. 그 시세를 먹는 게 매매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매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야? 이런 매매는 짧게 그것만 지키시면 되지 이거 가지고 뭐 팔자 고치려고 크게 그러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이건 짧게 먹고 그냥 나오세요. 욕심내지 마요. 다음 종목. 예, FST입니다. 036, 예, 8, 예, 하나고, 예, FST인데요. FST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겠죠. 왜? 보통 보면은 무너지는 애들이 여기서 무너져요. 이런 흐름에서. 근데 개인들은 이렇게 되면 확인한다고 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런 건 그냥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손절 라인 얼마로 잡나면 24,000원 정도 되니까요. 이거는 2만 원 깨지면 손절하십시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예, 2만 원 깨지면 손절하셔야 돼요. 예, 하나 더 올려주세요. 예, 부연택입니다. 예, 25, 예. 1630 부연택인데요. 부연택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예, 솟았잖아요. 솟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1,500원인데요. 그나마 이분은 20%니까 이분이 처음부터 20%인지 아닌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예, 기술적으로만 얘기할게요. 이것도. 그래서 만약에 비중을 줄이신 1,500원 매수이다. 그럼 이건 홀딩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비중을 하나도 안 줄인 20%다. 그럼 이분은 여기서 20% 중에 절반 정도는 한번 이익 실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20%다 이러면은 이 반장님 이게 다 똑같네. 절대 틀려요. 제가 이거 그랬잖아. 만약에 40% 산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40% 샀는데 비중을 줄여서 20%야. 이미 그러면 중간 어디서 한번 이익을 실현했다는 소리잖아. 그럼 뭐예요? 이건 더 가져가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20%야. 그럼 어떻게 돼? 이분은 지금 절반 팔아야죠. 예, 어쩔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어떻게 조정했냐 이거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래서 그 종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는 다른 상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밖에 못한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뭐 아까도 뭐 저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오늘 어쨌거나 상반기가 이걸로 다 이제 끝났습니다. 상반기 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어떻게 드렸을지 못 드렸을지 참 많이 반성하게 되는데요. 올 하반기도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제가 알고 있는 도움 드리고 메시지 드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올 상반기 남은 일주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첫 번째 방송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